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음력으로 8월 29일입니다. 아직까지 음력으로는 8월 29일이고 지금 밤 9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는 9월 30일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말이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육체적으로 아주 험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직원들 작업복을 이렇게 빠는 그런 일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세탁기하고 건조기, 요즘 뭐 건조기를 씁니다. 전에는 건조기가 없이도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몇 년 동안은 건조기 없이도 제가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세탁물을 이제 세탁해가지고 건조대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렇게 말랐어요. 그런데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비가 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이렇게 쭉 보면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막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햇빛이 내리쬐면은 옷이 금방 마릅니다. 하지만은 비 오는 날은 옷이 뭐 넣을 수도 없고 상당히 힘들어요. 비 오는 날은. 그리고 뭐 날씨가 또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뭐 이런 날들도 옷이 한두 벌이 아니거든요. 작업복이 뭐 많으면은 직원이 많으니까 옷이 많을 때는 한 3, 40 바지하고 상의하고 합치면은 한 40벌, 40개 정도 많을 때는 그래요. 그걸로 비 오면은 막 걷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걷었다가 다시 막 늘어야 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건조기가 이제 들어오고부터는 엄청 일이 수월해졌어요. 일이 상당히 좀 길어졌네. 그래, 어제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이제 세탁하는 거니까, 세탁을 빨리 해야 또 되니까. 출근해가지고 6시 되면 이제 세탁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세탁기가 갑자기 보니까 안 돌아가요. 보니까 A, B, C, D, E 할 때 E하고 3이 딱 뜨더라고요. 에러 코드가. 그래, 이거 뭐냐. 그러면 세탁기가 작동이 안 되니까, 이거, 낭패 아닙니까? 이런 스케줄이 꽉, 이렇게 막 세탁하는 직원들 작업복 세탁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의 일부분이고, 또 그 외에도 일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스톱이 되니까 업무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막 흥걸리기 시작하는데, 그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LG 세탁기니까, LG 세탁기, 이제 에러 코드 E3 현상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문의하니까 웬간한 거는 다 답변이 되거든요. 웬간한 거는 답변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배수구에 이제 원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스톱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세탁기 이제 밑에 건조기 덜어내고 세탁기 뒤에 가서 이제 물 빠지는 거 고무쇠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놓는 구멍도 이렇게 막 나름대로 이제 깨끗하게 하고 집게를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휴지를 묻혀가지고 좀 깨끗하게 닦아냈습니다. 그러면 될까 싶어서 해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리가 계속 뜨더라고. 그리고 세탁기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천상 LG 서비스 센터에 불렀어요. 불렀는데, 문의를 했죠. 문의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세탁기 전문 기사가 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고, 전문 기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 세탁기를 뭐 분해를 하든지, 뭐 이렇게 드라이버로 그걸 뜯어가지고, 그 배수구에 뭐가 막혔으니까 그거를 이물질을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 그 전문가가 아닌데 그 맥지르고 세탁기 한 번도 뭐 분해한 적도 없는데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고장내면 더 큰일 나니까 몰라. 이제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일하는 거 보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기사 하는 걸 봐놨다가 이제 또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전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되지. 전에는 그 LG 기사를 한 번씩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물이 이제 그 세탁기 속에 들어가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몰랐죠. 몰랐는데 그 기사가 와서 일할 때 내가 마침 그때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쇳가루 같은 것이 수돗물이 이제 직수가 세탁기 속에 들어가면서 하여튼 물에도 쇳가루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세탁기 속에 들어가는 그 구멍이 요만한데 거기다가 쇠붙이 같은 것이 들어붙어 버려요. 붙어가지고 물이 이제 세탁기 속에 안 들어가더라고. 그때 내가 자세히 봤어요. 봐가지고 하는 방법을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물 들어가는 그 구멍에 있는 그것을 핀셋으로 집어내가지고 쇳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이렇게 물로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하는 걸 눈여겨봐놨다가 그다음부터 이제 또 그런 현상이 있으면 또 그 기사를 계속 부르면은 뭐 출장비 25,000원, 30,000원 뭐 이렇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줘도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몇 번 고쳤는데 이 설이 나오는 것은 배수구가 막혀서 고장난 것은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나도 뭐 빨래를 한 10년만, 한 9년째 했는데 이 회사 와가지고 빨래 작업복 하는 것이, 빠는 것이 내 일 중에 하나니까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카톡으로 들어가가지고 LG 전자 서비스에 카톡으로 들어가가지고 서비스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9월 30일인데 어제 10월 15일 돼야 기사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15일 기다리라 이거예요. 이거. 1시가 급한데. 한 보름 기다렸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안 돼가지고, 직원하고 통화를 어떻게 해가지고 했어요.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빨리 오면은 10월 4일 날 온다 그러더라고. 1일하고 3일하고 공휴일이니까. 그래서 4일 날 기다리고, 뭐 그런 일이 내 개인적으로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오늘 이제 국군의 날인데, 임시 공휴일이 돼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도 오늘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오늘은 이제 김해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신동에 가려고 하니까 뭐 대신동 가서 하룻밤 자면은 또 여기 또 오후에 와야 되니까 너무 빡빡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 김해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푹 쉬었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세탁기가 갑자기 안 되니까 그 일이 전부 다 스케줄이 전부 다 흥클릭 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또 어제 놓은 빨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한 1km 떨어진 데도 또 세탁기가 있어요. 그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또 건조시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 어제 집에 오니까 완전히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는 많은 나이도 아니고 적은 나이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래도 69세면은 그 막노동은 아니지만 노동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좀 그런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정말 그 허경영 우리 저 신인님께서 속히 하루라도 빨리 21대 대통령이 되시면은 뭐 공무원연금은 뭐 계속 나오니까 공무원연금은 제가 조금 받습니다. 그 받는데도 이제 그거는 대통령 되고 나면은 공무원연금은 안 없어져요. 그 국민연금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까지 자기 낸 것을 원하는 사람은 다 내줘 버려요. 국민연금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안 없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전에 신인님께서 한 7, 8년 전에 강의하실 때에 연금은 깎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올린다 그랬다고. 그거 받고 또 내가 65세 이상이니까, 노후혁명이 그 5번째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배당금 이외에 건국수당 70만 원을 추가 지급해서, 220만 원을, 그리고 이제 부부합계 440만 원을 평생 지급게 함으로써 노후 불안을 해결한다. 이것이 5번째 노후혁명인데,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세 이상이니까 220만 원 받고, 또 그 외에 이제 공무원연금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또 받고, 이렇게 하면은 노후 불안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어제처럼 이렇게 어제는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집에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럼 어제 그냥 안마기도 하고, 오늘은 또 이제 이거 욕실에서 따신물 좀 채워놓고 푹 이렇게 물 속에서 이제 몸을 좀 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나아요.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언제까지 하겠나 이 생각도 들어요. 솔직한 말이에요. 나이는 자꾸 이제 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젊었을 때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69세하고 30대하고 같습니까? 틀리지. 그리고 내가 40대만 하더라도 음식을 좀 많이 먹었다고. 좀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많이 짜장면 같은 거는 곱빼기도 먹고, 곱빼기 기본이지. 그런데다가 하나 또 한 그릇도 더 먹고 그랬다고. 한참 젊었을 때는. 그러는데, 지금은 짜장면 곱빼기도 이제 먹기가 조금 거북하더라고. 그 정도로 식사량도 조금 줄어요. 또 신인님께서 늘 이제 그 식사량을 줄이라 그렇게 말씀도 하시지만은 식사량이 전에 비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하루 속히 좀 어떻게 허경영 총재님 말이지, 신인님께서 속히 21대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진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좀 기다리지만은 나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다린다고. 기다리는데 이건 또 그것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그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그 사람은 완전히 충청도 사람은 아닌데 느긋해요. 그 사람은 늘 그래요. 아이고 백궁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나야 신경 안 씁니다 그러더라고. 그 위원장님 말씀 그랬다고. 언젠가 돼도 대통령이 되는데 그 신경 씁니까? 백궁에서 다 알아서 더 알아서 하니까 자기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신인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불로수 안반 광천수 그거 이제 떠가지고 오고 그런 위원장님이 있어요. 그분 참 대단하다, 내 속으로. 나는 조금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교육혁명 같은 경우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시 합격하고 처음에 이제 판사 생활을 좀 했는가? 판사 생활을 했어요. 하다가 변호사로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고.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돈도 좀 맨 처음에는 좀 벌었어요. 벌고, 그 요트도 좀 타고, 요트, 그것도 타고 그랬는데, 내가 전에 그 공무원 생활, 이제 마지막 해에, 마지막 해에 이제 수안보라고 있어요. 수안보. 충청도 그 수안보 온천이라고 있어요. 수안보 가면은 거기에 수안보 온천도 있고, 온천이 있지. 거기에서 우리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가요. 이제 자기 정년퇴직할 때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을 때는, 그때는 뭐 국방부, 외무부, 교육부 뭐 이런 거 할 것 없어요. 안 가래요. 공무원이라면은 전부 다 이제 못 와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사람을 잘라가지고 이제 거기 와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이제 사회 나가면은 뭐 어떻게 할 건가, 뭐 기타 모든 관계되는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수안보 온천 가가지고 이제 수안보 호텔이지. 호텔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이제 뷔페에서도 먹고, 뭐 또 온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호텔이니까 이제 자기 거기도 잠도 편안하게 자고 교육받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려올 때 어떤 교육 공무원, 여성 교육 공무원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그 차로 타고 내려오게 됐어요. 뭐 거기서 만나면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는 부산시청 공무원입니다 하고 하니까 그분은 교육 공무원 학교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리를 이렇게 팔인지 다리인지는 좀 기억이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운전은 하는데 그게 좀 불편해요. 그런데도 운전은 하면서도 다리를 다쳤을 거야. 다리를 다쳤는데 운전은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분이 운전을 하고 차 타고 내려오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쭉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박영숙 씨라고 있어요. 박영숙 씨가 이제 한국 미래 포럼의 회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앞으로는 어떠한 세상에서 살게 될 건가, 그 미래학에 대해서 대갑니다. 그분을 책을 좀 읽고 있을 때가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강정산 이야기는 그때는 할 수는 없잖아. 처음 본 사람 앞에 강정산 뭐 허경영 이야기는 못하고 그냥 일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박영숙 씨 한국 미래포럼 회장 이런 이야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되는 대화니까 그 이야기하고, 그분은 또 자기 이야기하고, 이래 이제 수안보에서 부산까지 같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래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 남편이 수영 해운대 거기 요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노무현 변호사 시절 때에 자기 남편 요트를 탔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노무현 변호사님이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왜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니까,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자기가 변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의 이제 독재, 여기 이제 반대하다가 구속되어 온 학생들 또는 뭐 노동운동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이제 변호를 하게 됐는데,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무현 그 당시 변호사의 아들, 딸이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그 당시에는 이제 10살 뭐 이짝저짝인가 봐. 그러니까 7, 8, 9, 10 요 사이가 됐는가 보더라고. 노무현 변호사 시절 때 자기 딸하고 아들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라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애들도 불과 이제 7, 8년 뒤만 되면은 대학생이 되잖아요. 8년, 한 8, 9년만 있으면 대학생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
자기 아들, 딸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딸이 체류탄 맞고 또는 이제 뭐 인권운동 뭐 이런 게 학생들이 데모 뭐 민주화를 이렇게 외치다가 뭐 쉽게 말해서 그 당시는 그 치안본부라든지 이런 데 가면 고문도 심하게 받고 그렇게 할 때란 말이에요. 누구냐? 그 박종철이 그 고문 당해가지고 죽었잖아. 그리고 저 한상혁인가? 그 우상호 친구. 뭐야, 체류탄 맞고 죽은 사람, 그게. 그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체류탄 맞고 죽은 사람, 박종철이처럼 이렇게 고문받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그런 걸 자기가 딱 생각해 보니까 노무현 변호사의 아들, 딸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아들, 딸한테는 그와 같은 민주화 운동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뭐 체류탄을 맞아 죽는지 또는 이제 고문 당해가 죽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나섰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변호사가 이제 인권 운동 또는 이제 지금 정치계에 투신을 하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대로 안 놔두면은 자기 아들, 딸이 당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딸을 좀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정치계로 나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데 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말이지. 뭐 우리 애들 이제 결혼을 하니까 뭐 또 애도 놓을 수 내가 남았지.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거 말이지. 급한 거야. 왜냐니까 이 한국의 교육 제도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 이거. 이 대천재를 바보 천치로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잖아. 입시 지어. 수능 시험 문제를 해가지고 하기 싫은 수포자들이 있다고. 나는 내한테는 수학이 안 맞아. 그래서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 이런 대천재 물리학자를 말이지. 이 사람은 수학하고 음악에는 엄청 관심이 많았는데 비해서 딴 데는 빵점이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지. 아인슈타인을 보고 그 당시 학교 선생님, 니는 구제불능이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신에 이 사람은 물리학계에서는 세계 최고잖아. 지금 한국에서는 말이지, 전부 다 잘해야 무슨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럼 인간 개돼지를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북한에서, 이 노스코리아에서도 그 학구열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처럼 뛰어나요. 자기 애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출세시키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와이로도 쓰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또는 좋은 대학에 가기를 그렇게 부모들이 원해요. 우리가 북명이 돼서 그렇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실제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그렇지. 실제 그렇다고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나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물론 잘 먹고 잘 살면 좋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누구나가 다 바라는 바지. 그러나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 되겠느냐고. 안 되지, 그거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인격 완성을 주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자기의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교육 환경이 돼야 되는데, 즉,
쉽게 말해서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33가지 공약 중에서 11번째 공약 교육혁명이 이렇게 완전히 정착이 돼가지고 오늘도 그 교육혁명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 오늘 10월 1일 날 신인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수능시험 폐지하고 말이지. 중등 과정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6년간 본인이 원하는 6년간 한 과목의 모의고사 점수로 대학이 결정되게 하고 기타 과목은 수업만 받게 해서 청소년의 정서와 건강을 지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 이 말이야.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요즘 부부가 거의 다 맞벌이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그런 사회가 됐잖아 지금.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내가 10대, 20대 뭐 이때만 하더라도 주부가 어디 나가서 직장 생활 한다는 것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아주 더 멀었다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살림 살고 뭐 그러면 해도 빡빡했다고. 그렇게도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말이지. 맞벌이를 안 하면은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맞벌이를 해가지고 절반이 애들 교육비에 다 들어가는 거야. 한 사람 버는 건 진짜 교육비에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도 참 어떻게 뭐 잘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또 못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 경쟁이 또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가 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청소년 기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교육제도는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이 교육제도 나도 이제 이제 할배가 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이제 애를 낳으니까 교육제도가 시급하단 말이야 지금. 애들 어릴 때 철들기 전부터 이 유아 때 교육이 중요하고 5세 이하 때 또 그렇게 교육이 중요하단 말이야. 이 타이밍이 있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저 오늘도 여러 가지를 볼 때 허경영 총장님께서 하루속히 대통령 되시기를 진짜 나는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아까 우리 모 위원장님처럼 뭐 백공에서 알아서 하니까 될 대로 되지요. 뭐 신경 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10년 뒤에 되든지 20년 뒤에 되든지 뭐 신경 안 쓰더라고 그분이. 그분 느긋하던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여기 이분이 저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분이 지금 현재 세상 돌아보기인가? 세상 돌아보기 그 유튜브 하시는 분입니다. 네, 아직 이분 아직 이름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분이 이게 어제 그 한 겁니다. 어제 저기 9월 30일 날 유튜브 강의한 거예요. 이분이 강의한 지도 오래되고 한 10년 됐더라고요. 되고 유튜브 구독자도 뭐 한 6만 명인가 뭐 있어요. 있고 내용이 한 1000개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좋아요. 내용이 굉장히 알차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이분의 유튜브를 좀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거의 처음 듣는 거니까 옛날에 이분이 이제 한 것을 다 이제 찾아가지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게 한 8년 전에 내가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 강의를 맨 처음에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뭐 이런 분 있노 싶어가지고 그 허경영 이제 신인님께서 했던 강의를 옛날 거부터 전부 다 추적해가지고 다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듯이 지금 내가 이번에 강의한 것을 다시 추적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분은 내보다 나이가 12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7세인데
이름을 몰라요. 지금 이분의 이름은 모르는데 상당히 내용이 알차고, 우리가 기존 지금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돼서 아주 내가 볼 때 아주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차피 이제 미국 미국 대선에서 이제 나는 뭐 트럼프가 뭐 나는 되리라 믿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되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인단 숫자가 538명이다 말입니다. 538명인데 왜 538명인가? 사유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상 뭐 내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알면 알수록 또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뭐 또 검색하면 다 놓으니까. 그래 보니까 이제 왜 선거인단 숫자가 538명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미국은 이제 50개 주단 말이에요. 주가 50개 아닙니까? 50개 주가 있는데 그 50개 주 한 주에 상원 의원이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티오가 둘이라 두 사람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원 의원이 이제 100명입니다. 100명. 한 주에 두 사람 뽑아요. 100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원 의원이 435명이에요. 435명. 그 인구수를 대비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총 그 3억 5천만 명이 아마 미국 인구인데 어떤 주에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가 사람이 제일 많이 살더라고. 캘리포니아가 사람이 제일 많이 살고 말이지. 또 사람이 제일 적게 사는 그런 주도 있고 그래요. 막 들쑥날쑥거린다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선거인단 수가 54명이에요. 54명. 그러니까 그 선거인단 수,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하원 의원 수하고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그 54명 또는 이제 그 두 번째가 텍사스가 몇 명이더라? 텍사스가 40명인가 그래요. 텍사스가 40명이고 세 번째가 플로리다가 이제 30명. 뭐 이래가지고 하원 의원 수가 435명이에요. 미국의 상원 의원 수가 100명, 하원 의원 수가 435명. 그래 합하면은 535명이잖아요. 535명. 그런데 535명인데 대통령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에요. 그러면 3명 차이가 나잖아. 이거 왜 3명이 차이가 나는가? 그래 보니까 워싱턴 DC, 그 미국 대통령이 있는 그 워싱턴 DC는 콜로리다 특별 자치구인가 뭐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거기 선거인단 수를 세 사람을 주더라고. TO 3개를 줘요. 그래서 상원의원 100명, 하원의원 435명, 더하기 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 이래가지고 538명의 선거인단 수가 그래 돼 있더라고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왜 538명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과반수를 득하면은 대통령이 되는데, 그래서 538 나누기 2를 하면은 269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되려면은 270명 표를 선거인단 그 수를 획득을 하면은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세상 돌아보기 하는 유튜브인데 이분이 상당히 분석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하루 이제 뭐 한 10시간 이상 이렇게 각종 유튜브를 보는데, 전에 같으면은 박지원 씨라든지 또는 김용민 목사 또는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이제 윤창중 씨의 이제 뭐 시사평론하는 거, 그 다음에 매불쇼, 뭐 이런 걸 쭉 봅니다. 봐가지고 지금 현재 저쪽에 이제 고승국이라든지 뭐 이봉규, 박찬종, 이제 그리고 또 전원책 변호사라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이 니는 깜빵 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재명 구속, 이재명이가 이제 그 문다혜 그 자기 딸 하고 그 옛날에 이제 서창호 자기 그 옛날 사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았지 않았나 이제 이래가지고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방송을 많이 해요. 그래 나는 그 우파 방송은 잘 안 보는데, 거기에 하는데 비해 가지고 이제 그 진보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김건희 이제 여사의 이제 그 공천 개입 이제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치다 이거지.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에 이제 개입한 문제를 떠나가지고 2022년 그때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치 선거에 거기에서도 개입되지 않았나. 이제 기타 뭐 모든 거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가 이제 지금 이제 찬밥 신세니까 이 한동훈이가 어떻게 좀, 어젠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지,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특검, 거기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것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 건의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부를 하는데, 10월 10일 지나면은 이제 이게 또 변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 국내 정치판이라.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의 뒤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할 때는 그 이종호 씨가 깊이 개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공천의 뒷면에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분이 개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린공감TV라든지 더 탐사 여기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있어요.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리 이런 것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이제 또 들어볼만 하지. 전부 다 봉지욱 기사가 하는 이야기도 더 들어볼만 한데, 그런 거 보다가 이걸 또 보니까 세상 둘러보기 보니까 세상 보는 안목이 내가 훨씬 더 좀 넓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이제 좀 보는데 시간을 많이 이제 좀 빼버립니다. 안 보는 건 아니고, 대충, 그리고 전상훈 씨도 이제 야권, 그러니까 진보 측 그 유튜버 하는데, 그것도 전상훈 씨 그 유튜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볼 시간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분의 세상 둘러보기를 내가 집중적으로 봅니다. 이래 보니까 이분이 뭐냐 보면은 이제 빨간 것은 이제 트럼프 압승이에요. 빨간 거. 그러니까 파란 것은 민주당이 이제 좀 이기는 데고 그래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제 왼쪽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는 54개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이거는 민주당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텍사스도 텍사스가 이제 어디 있나? 텍사스가 요 40개인데, 여기도 이제 트럼프가 될 확률이 크고, 요 플로리다 30개인데 여기도 이제 트럼프가 될 확률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이분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312,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202, 가반에 훨씬 못하죠, 해리스가. 그런데 경합주에서 24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리스가 경합주에 24명을 몽땅 가져가도 226명이라.
그러면 270명에서 엄청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그 압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미국의 그 저기 딥스테이트 세력 영향에 있는 보도를 봐가지고 해리스가 막 이기지도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정확하게 보더라고. 내가 정확하지 않으면 절대 안 봅니다. 아이고. 또 그리고 오늘 또 시간 있어가지고 이 저기 대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좀 모처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박인수 선생님이 쓰신 거고, 요거는 이제 제 이름이 김성기입니다. 그래서 저자 박인수 해가지고 사인을 내가 작년 한 1년 전에 이분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 책을 사면서 이분한테 사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조선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전에 얼핏 한번 봤습니다. 얼핏 한번 봤는데 얼핏 봐가 될 게 아니고 이 책은 100번, 1000번 이상 봐야 돼요. 10,000번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한 번 얼핏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신비,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요건 이제 박인수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사람이 이제 그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있다고. 지금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제 우리 한국사는 완전히 조작된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일본 사람이 조작을 우리가 했고 일제 치하 때 조작이 됐고 그 이병도를 내세워 가지고 이만희시류라고 하는 그 일본의 학자가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이만희시류예요. 이만희시류가 이제 이병도 같은 사람을 포섭해 가지고 우리나라 고대사를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를 완전히 조작했다고. 조작하고 저 중국의 그 모태똥이 이제 우리 중국 대륙에 우리 원 역사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 대륙에.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문화 대혁명 때에 그것을 파괴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또 의혹이 나잖아요. 그럼 아메리카 세계사를 쓰신 분도 박인수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요쪽에 뭐냐 하면은 이거 뉴욕주하고 저게 펜실베니아 그 위쪽에 그 아직 내가 미국의 모든 주 이름을 다 아직 못 외워서 그랬는데 그 뉴욕주하고 매사추세츠주 그쪽에 요쪽에서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워싱턴 이제 밑이 그 버지니아주고 버지니아주 위에가 메릴랜드주인가 그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 그 주 사이에 있는데 그 메릴랜드주 그리고 펜실베니아 그 주 요쪽에 지금 태조 이성계의 이제 무덤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중국 대륙에 우리나라 이제 역사가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참이에요. 의문이 많지. 의문이 많다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한번 할까도 싶은데 이런 질문 해가지고서는 욕 들어 먹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거는 공부를 질문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을 자기 수준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창피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메리카 세계사를 다시 공부하고 또 대조선 이것을 다시 공부를 하고 또 박인수 선생님께서 이때까지 하신 강의를 다시 몇 번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의혹이 있을 때 이제 질문을 해야 이제 박인수 선생님이 서로 이제 대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맹탕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지 질문해가지고서는 안 되거든. 그래요. 그래서 아메리카 지금 보니까 미국 펜실베니아 그 위쪽으로 카나다하고 그 경계선 그 오데오 있는데 그 미시간주하고 위스콘신주 그리고 이제 그 범죄의 도시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그 주변이 이제 우리 원 고대사, 우리나라 고대사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저기 어디야, 서양에서도 그 고대사가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중국 대륙에서의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미국에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주 내가 시간이 나면은 내가 이거 진짜 그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그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아이고 왜 이러나 꺼져버리네. 꺼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참 허경영 신인님께서 수명이 늘어가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앞으로 한 300년 이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때까지 같이 살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 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그 한 1000년 정도는 하면 몰라. 한 만년 하면은 365만 일 그 정도 공부하면 내가 싹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365만 일을 어떻게 사노? 안 되지.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지금 변희재님께서 세상 돌아보기 저걸 꺼져버려가지고 다시 봐야 되겠네. 변희재님께서 보석 중이거든요. 지금 보석 중이 돼가지고 출국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해외를 나갈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분이 이제 우연히 이제 검색을 해봤는가 봐요. 하니까 출국 금지에서 이제 거기 풀려가지고 이분이 9월 28일 날 결혼했다고요. 며칠 전에 결혼했어요. 9월 28일 날 결혼하고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비밀리에 이제 여권을 내고 일단 비자 받아가지고 미국에 갔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이제 유튜브 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유튜브 상으로 내가 이제 출국 금지에서 풀렸다 또는 그래서 내가 미국 간다 그러면 또 이제 국가에서 지금 변희재 씨를 잡고 있어요. 그 변희재 씨는 언제나 써나 자나깨나 윤석열 대통령 타도 운동의 최고 선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출국한다 그러면 다시 출국 금지 내릴 수가 있으니까 엄탁 판사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거 출국 금지 시키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비밀리에 알았는데도 알리지 않고 조용하게 여권 받고 비자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더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자기 매형이 거기에 무슨 기자로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샌프란시스코하고 LA하고 다 캘리포니아 선거인단 수가 54명이에요. 미국 50개 주에서 제일 선거인단 수가 많고 또 하원 의원 수가 그만큼 54명이 다 많고 거기는 거의 다 민주당판이야. 민주당판. 거기 이제 캘리포니아 거기에 이제 샌프란시스코하고 LA하고 다 거기에 있잖아요. 아마 거기에 이제 지금 있어요. 있으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지금 현재 있는데 LA 가가지고 윤석열 그 타도 집회하는데 거기 또 참석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오늘 어떤 분하고 이제 내가 뭐 이제 카톡을 주고 받았는데 내가 이제 얼핏 이래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얼핏 보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뭐 좀 검색한다고 저기 갑자기 꺼져가지고 버려가지고 친구들, 이건 정말 제가 40년 넘게 사본 것 중에서 가장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케아의 이 회전식 수도꼭지가 오늘 대폭 할인 중이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오늘 저 뒤에 보면 존 캐리라고. 다시 찾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어떤 것을 하나 보니까 지금 10월 16일 날,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15일 뒤에죠. 15일 뒤에 지금 서울시에도 교육감 선거가 보궐선거 있어요. 아마 진보 측에서는 뭐 정건식 뭐 후보인데 나는 처음 듣는 사람이고, 보수 측에서는 조전혁님으로 압축이 된 것 같아요. 뭐 나는 정건식 님이 좀 되면 좋겠는데. 그렇고 이제 부산 금정구에도 이제 그 구청장 선거를 다시 하고, 광화도에도 다시 하는데, 전라남도에 영광하고 또 곡성이 있어요. 곡성, 전라남도. 근데 영광 군수에 진보당 후보가 이렇게 엄청 그 지지율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놓은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 할 때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그리고 기시다는 어제 이제 그만뒀지만 기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벤야민 네타냐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젤렌스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윤석열은 같은 운명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해고 떠오르는 해가 트럼프하고 푸틴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세계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이라도 전쟁을 붙으면은 미국이 못 이겨요. 엄청난 실제입니다. 그는 그만큼 중국이 컸습니다. 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경제가 미국을 앞질렀다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봤을 때는 이걸 중국이 패권 잡는 것을 세계 넘버원이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키우는 거야.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국을 키워서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시키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는 허경영이라고 봐요. 그래서 허경영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지금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다고. 그런데 무슨 영화를 보든지 간에 주인공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 있을 때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그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허경영 신인님께서 옛날에 아주 고생할 때도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 되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또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니까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가깝다. 뭐와 더불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렇다. 여러분 시간 나면은 세상 돌아보기 그거 한번 보세요. 상당히 유익한 프로입니다. 어제 프로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